안녕하세요. 최혜인입니다. 네, 이번부터 진행되는 5차시는요, 우리 팔로워 분들과 리더 분들이 조직 내에서 부딪히는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들을 몇 가지 상황으로 저희가 재구성해서 그 사연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장면은요, 업무 상황과 근태 상황, 야근, 회의, 회식 이렇게 5개의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전에 리더분들과 팔로워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연으로 좀 재구성했어요. 이 5차시는 또 2030 팔로워 대표로 나와주신 우리 최예희님과 또 함께 해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예인입니다. 네, 최예희님은 90년대생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네네. 3040 리더와 2030 팔로워의 딱 중간 네. 지점에 있는 90년생 최예인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실제로 그 팔로워와 리더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 저희 입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좀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들으면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없는지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 상황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좀 사연으로 받아봤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요, S사 마케팅 팀에 일하고 있는 11년 차 40세 그리고 최 과장님의 이야기와 2년차 되신 30세 한주임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연이 좀 재미가 있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얘기해 주신 사연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최 과장님의 사연은 제가 좀 최 과장님의 빙의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은요, 어쩜 그렇게 딱 시키는 일만 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11년 차 명동에서 일하는 최 과장입니다. 올 초 우리 팀으로 발령받은 2년차 한주임과 일하며 속에 천불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업무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일을 하나 주면 딱 그것만 해오는 거예요. 앞뒤 진행되는 흐름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고 딱 그것만 해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요, 중요한 게 다 빠져 있어요. 관련 부서 확인도 안 하고 전년도 매출 분석 근거도 없고, 아니 당연히 기획을 한다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슬쩍 보면요, 인터넷이랑 게임 같은 거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내내 한 일이 이 정도라는 게 제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최 과장님의 사연이에요. 네, 다음으로 한주임의 사연은 제가 한주임에 좀 빙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일인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일지로에서 최 과장님과 함께 일하는 한주임입니다. 최 과장님이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저도 알겠어요. 업무적으로 실망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 과장님이 준 일 있잖아요.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 과장님이 바빠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일에 대한 맥락을 설명을 잘 해주지 않으세요. 아니 연관 부서가 있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일부러 고생하라고 말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그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했는데 매번 다시 해오라는 말만 반복하시니 어디가 잘못되었고 뭘 다시 하라는 건지 여전히 말은 없고 힘이 빠져요. 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사연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최 과장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해보면 한주임이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두 번째는 역량이 부족하면 배워야지 배울 생각도 없다. 세 번째는 일은 모르면 물어보고 소위 깨져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주임은 어떤 것 같아요? 이번 한주임은 왜 하는 것인지 모르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또 상사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왜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해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을 배우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네. 최 과장님은 일이라고 하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연관부서 확인도 하고 고민할 때까지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한주임님은 일단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내가 미리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 정보를 미리미리 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미 뻔히 알면서도 최 과장님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그게 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30 대표로서 예인 씨는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요즘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요즘 세대의 7가지 DNA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그중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의미 추구자입니다. 의미 추구자? 의미가 되게 중요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본인 스스로에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 일에 뭔가 동기가 부여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 관점으로 한줌을 좀 공감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인내심과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이유 부족으로 인한 업무 동기의 좀 약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면은 당연히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업무 역량 또한 떨어지기 마련이죠. 뭐 인내와 끈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동기 약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환경 변화를 좀 추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설명 혹은 의미 부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주임에게. 아무래도 최 과장님은 좀 판단하고 싶으시고 좀 조언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잠깐 판단과 조언을 미루고 이번 기획이 왜 필요할 것 같은지 한주임에게 스스로 답하게 하는 거죠. 최 과장이 생각하는 답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주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경청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해내는 것이 한주임이고 한주임이 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유의사항은 좀 끝까지 경청을 해주는 건데요. 끝까지 경청을 해주는 건데요. 설령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코멘트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다 듣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순간적으로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세대는요 꼰대 센서라는 게 장착되어 있어요. 꼰대 센서요? 네, 꼰대 센서. 조금만 대화를 나눠봐도 이 사람이 꼰대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전 꼰대예요? 꼰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잘 느끼거든요. 근데 꼰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냥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직원이나 후배, 후임이 아니라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시고 경청해주신다면은 그 아이들은 꼰대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선임으로서 상사로서 좀 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과장님 사연을 읽으면서 이해를 아예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한주임 실제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가 조금 이렇게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끝까지 책임져서 해야 되는 범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 연관부서라든지 관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본인이 일이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다 보면 사실은 그 일에 있어서 배움의 속도가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거든요. 최 과장님은 아마도 한주임이 빨리 본인이 일을 좀 어느 정도 경지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Y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한주임이 일에 있어서 좀 흥미를 잃어버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최 과장님도 한주임이 일을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본인의 방법으로 일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 이게 요즘 세대의 문화거든요. 요즘 세대의 문화인데 옛날에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럼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일을 배워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은 피해요. 왜 그러죠? 그 상황을 마주하려 하지 않아요. 도전적인 상황,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본인도 거죠. 요즘 세대인데 그런가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중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세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업무 능력 그리고 업무에 대한
뭔가 정보 그리고 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음. 사실 조금 구구절절히 아예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서로 이런 그냥 생각이 드는 것 알겠지 같아요. 생각하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일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그거에 대한 의미도 찾고 그거를 네. 좀 충분히 납득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 과장님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팁은요. 그 알아서 이 친구가 언젠간 잘 하겠지라고 깨닫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전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나가면 나가라지라고 하는 생각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가르친 친구가 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최 과장님이 더 힘들어져요. 예, 새로운 친구를 맞이하고 일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지치죠. 내가 이거 가르쳐 줘봤자 뭔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혼자 일을 다 껴안게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럼 최 과장님은 열심히 야근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구구절절 좀 이야기를 해주고 Y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에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이 친구가 우리 기존에 우리가 만났던 한 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게 되게 뭐 이렇게 게으르고 또 이렇게 뭐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동기가 부여됐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믿고 네. 그 Y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업무 상황에서 서로 우리가 불편했던 그런 최 과장님과 한 주임을 양쪽 시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또 저희 의견도 좀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 그 차이에서부터 좀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 있다면 그 소통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른 장면이 또 여러 개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다음 장면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